이번 시간부터 공부할 흑마기 공법에 대한 그 과목에 대해서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흑마기 공법에서는 시험에 여러 가지 그 공법의 특징이라든가 그 내용, 적용성 이런 거에 대해서 출제 경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상황으로 간다면 흑마기의 붕괴 원인과 그 대책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요구하는 것이 또 간혹가다 나오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계측 관리에 대해서도 아울러 출제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흑마기 공법에 대해서 특히 주로 단답형, 즉 용어 설명으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를 보시게 되면 제일 처음에 첫 문제들은 항상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포괄적으로 그 과목에 포괄적으로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일 첫 장을 먼저 이해를 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그 다음 과목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또 그런 점을 또 감안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흑마기 공법 과연 무엇이 있고 어떤 종류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마기 공법이라는 것은 즉 뭘까요? 자, 흑마기 공법이라는 것은 지방 불착 시 토사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즉 뭐라 그러냐면은 구조물 설치를 위한 임시적인 가설 구조물입니다. 자, 무슨 가설 구조물이냐? 흑마기에서 지방 불착 시, 자, 지방 불착을 합니다. 자, 지방 불착 시 토사 붕괴를 방지해 주죠. 자, 흑마기 공법에 대한 그 정의는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답안에 쓰는 거 먼저 그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느 거와 마찬가지로 항상 이런 공법이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자, 개요가 들어가죠. 개요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서론인데 자, 어떤 거기에 대한 공법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내용 이런 거를 아주 개략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준다 그랬죠. 자, 개요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법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는 조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조사 뭐 흑마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집안하고 관련되죠. 뭐 지질조사라든가 뭐 주변 영향이라든가 지하수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앞전에 이미 토공에서 배웠던 조사사항을 요 내용을 거기서 발췌를 해서 일명 짜집기를 해서 집어넣게 됩니다. 무조건 발췌를 해서 집어넣는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해당되는 거, 즉 흑마기 공사에 해당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조사하게 되면은 뭐 지질조사라든가 지하수 조사 당연하죠. 그 다음에 흑마기를 하다 보면 주변에 영향도 미치겠죠. 뭐 주변 영향이라든가 뭐 그 주변 영향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매설물, 주변 건물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가 한 가지 이렇게 집어넣게 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공법에 대해서 만약에 물어본다 그러면은 자, 종류가 있을 테고 거기에 대한 종류별로 자, 특징 그 다음에 자, 시공 자, 시공이라든가 아니면 뭐 시공시 유의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내용들 구체적으로 자, 언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자, 검토사항 같은 것이 들어가겠죠. 자, 검토사항 뭐 여기 흑마기가 되면은 안정에 대한 검토사항 뭐 여러 가지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자, 고려사항 무슨 고려사항이냐? 자, 공법 선정 시 고려사항 그 다음에 8번 결론인데 자, 이런 것들은 뭐 100% 다 써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다만
계략적인 진행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또 이 특성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항목 중에서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흐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명심을 해서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흙막이 공사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게 될 때 해당되는 것에 대한 답안 쓰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흙막이 정의에 대해서 지금까지 같이 잠깐 했고, 자,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지만 과연 흙막이를 하기 전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자, 굴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굴착. 자, 굴착공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흙막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정의를 하게 되면은 지방 굴착 시 토사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흙막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런 굴착할 때 우리 특히 토공에서 발생되는 작업할 때 그 굴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용어 설명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 굴착공법에는 크게 자 전단면 굴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굴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렌치 굴착, 자 역탑, 즉 탑다운이죠. 자, 탑다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케이슨이 있습니다. 케이슨 굴착. 자, 대략적으로 자 요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 전단면 굴착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서 또 다시 한번 분류가 됩니다. 자, 자립식이 있습니다. 자립식이 있고, 여기는 토류식, 즉 흙막이식이 있습니다. 자, 자립식에는 여러분들 잘 압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자, 자립식에는 오픈컷이죠. 즉 비탈면 굴착, 이거를 소위 우리가 오픈컷이라고 그러죠. 자, 비탈면 굴착이라는 것은 집안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자, 사면을 주게 되죠. 자, 사면을 주면서 이렇게 굴착을 하게 됩니다. 자, 굴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거를 바로 그 비탈면 굴착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직립번면. 자, 직립번면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바로 여기는 아까는 사면이지만 이거는 바로 수직으로 이렇게 파게 되죠.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지하수가 없고 점착력이 굉장히 높을 때, 자, 그 다음에 굴착 깊이가 그다지 깊지 않을 때, 이럴 때 직립으로 거의 90도 가깝게 이거를 굴착을 하죠. 그렇지만 자, 이런 경우는 그렇다고 하지만 자, 비탈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정작에 필요한 것은 이 정도인데 자, 쓸데없이 이만큼 또 양이 많아지겠죠. 그만큼 이거의 특징은 어떻게 되나요? 자, 굴착하는 주변에 충분한 여유 용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유 용지가 있어야만이 이렇게 이게 팔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자립식에는 또 하나는 뭐냐? 자, 여기에는 자립식 토류벽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게 토류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도 주변에 잡아주는 거 없이 자체적으로 잡아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자, 이게 흙막이 토류벽입니다. 자, 토류벽. 자, 이런 경우는 잡아주는 것이 없죠. 자립으로 혼자 쓸 수가 있죠. 그냥 놔두자니 자, 요렇게 사면이 형성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자립으로 흙막이를 해주죠. 거의 90도 가깝게. 자, 이런 거는 굴착 깊이가 그다지 깊지 않을 때, 자, 깊지 않을 때 이렇게 되고, 역시 지하수의 영향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상지 하중이 없을 때, 거의 없을 때, 자, 상지 하중,
자, 여기에 이런 하중이 없을 때 자립식으로 하게 됩니다. 보통 자립식에 되면은 H에 얼마를 하게 되냐면은 2에서 3H 정도의 그 근입장을 두게 됩니다. 예, 참고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 자립식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고, 자, 토류식에는 앞으로 우리가 나중에 다시 공부를 쭉 할 것인데, 자,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은, 이때는 흑막이 벽하고, 거기에 또 지지되는 그런 공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자, 스트러트 플러스, 자, 토리벽. 자, 스트러트, 토리벽.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앙카 플러스 토리벽. 반드시 여기에는 이 스트러트 앙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는 띠장까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스트러트 앙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이러한 흑마기에서 자, 이러한 흑마기가 되고, 자, 이 부분이 근입장이라고 봤을 때, 스트러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버팀이죠. 자,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잡아주는 거. 자, 이런 부분을 스트러트라 그러고, 앙카, 이 부분에 빠졌지만, 자, 어스앙카라고 하는데, 어스앙카는 배면에 앙카체를 설치를 해서, 자, 주면 마찰력. 자, 여기는 당기려고 하는 거고, 여기는, 자, 버틸려고 하는 거죠. 자, 마찰력에 의해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토류벽이고, 또 앙카로 해서 이게 잡아주는, 그리고 이 부분에 공간을 내주죠. 그래서 띠장이라는 것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자, H 파일이, 자, 흑막 토류벽이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에, 자, 요런 H 형광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H 형광 받침이 있고, 그럴 때 역시, 자, 요렇게 스트러트가 지나가죠. 자, 이게 무엇이냐? H 형광이죠. 그리고 이 부분도 뭐가 되냐? 이거는 띠장이 됩니다. 역시 H 형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스트러트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앙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자, 역시 이거 쭉 연결해서 간다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띠장을, 이 띠장을 경사로 놓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잡아주고,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자를 설치를 해서 앙카를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자, 이게 정착장이 되겠죠. 정착장 돼가지고, 자, 이렇게 돼서 여기에 이 띠장이 들어가죠. 이게 띠장. 자,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띠장이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구체적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자, 소일 레일링. 자, 소일 레일링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소일 레일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흙막이를, 자, 굴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